15번 볼게요. 슬로스에 36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의 2층권으로 건선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코일 수는 어떻게 되느냐? 매극당 매상당 슬로스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극당 매상당에 대한 슬로스니까요. Q는 국수, 사극, 상, 3상이죠. 그 다음에 슬로스는 36입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1, 2, 4, 3이 되겠죠. 그러면 3이 됩니다. 코일 수는 도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체수는 기본적으로 한 번 가면 2배가 됩니다. 우리가 Z는 해서 2분의 1 넘긴 다음에 이제 N이 되겠죠. 얼마큼 감았냐? 여기서 이제 차관해서 2분의 1에다가 이제 곱하기 여기서 총 슬로스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2층권이죠. 층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6 총 슬로스에다가 곱하기 몇 층이냐? 2층이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2 없어지고 그래서 36의 도체수 코일수라고 볼 수 있죠. 3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에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의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은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에요. 주자속, 계자에서 나오는 계자, 고정자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이것을 우리가 주자속이라고 합니다. 이 주자속이 원래 일직선인데 회전자인 전기자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이 일직선 자기력선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태극 모양을 갖고 휘어짐을 전기자 반작용의 특성으로 우리는 첫 번째 주자속이 감소를 하고요. 중성축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류가 불량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은 뭘까요? 네 글자예요. 보상, 권선으로 대책을 하고요. 정류가 불량한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글자예요. 보극을 통해서 우리가 대책을 합니다. 주자속이 증가한다? 에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중성축이 이동하고 정류작용에 악영향을 주고 정류자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일하게 돼서 불꽃이 발생하게 됩니다. 17번 계자건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는 뭘까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권이라고 하죠. 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직렬이다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직권기로 바뀌게 됩니다. 18번 볼게요.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일단 발전기니까 발전기는 유기기전력이 단자 전압보다 크죠. 보기 1번을 본다면 단자 전압이 강하게 되면 계자 전류가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합니다. 2번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야자 발전기에 비하여 크다. 2번입니다. 타야자 발전기의 경우보다 외부 특성 곡선이 상향된다. 아닙니다. 4번 분권 건선의 접속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 여자로 전압을 올릴 수가 있다. 올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하여 크다. 타여자입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정전압 특성을 갖고 있죠. 왜요? 외부에서 아예 계좌 회로가 꾸준하게 일정하게 자속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 결과가 아닌 것은 첫 번째가 주자속이 감소하고요, 중성축이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정류가 불량하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의 정의는요, 가운데 돌고 있는 회전자, 이 회전자를 전기자라고 합니다.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자기력선이 이 주자속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자속이 발전기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휘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주자속이 감소한다. 맞고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 전동기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네요. 3번. 정류자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그래서 불꽃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자국수 P, 팍권, 전기자 도체수가 Z인 직류 발전기를 M, RPM의 회전 속도로 무부하 운전할 때 기전력이 2V이다. 한 극당 주 자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직류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기계상수, 그 다음에 극당 자속, 그 다음에 회전수, RPM,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이 기계상수는 60APZ 였고요. 그 다음에 극당 자속 N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주 자속, 이 자속을 남기고 다 이항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이 자속을 놔두고 식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 전격 200V 10kW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전압이 얼마큼 변동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전압 변동률 나오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빼서 100을 곱한 백분율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죠. 여기서 전기자 저항이 0.15, 계자 저항이 100옴, 그리고 전격 200V, 여기가 200V에 그 다음에 부하가 여기가 이제 10kW라고 하네요. 그래서 P는 VI니까 여기에 공식을 넣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에다가 전압이 200이고요. 그 다음에 I죠. I를 구하려면 200을 이항해서 구하게 되면 땡땡땡 2 100에서 2를 나눠주면 50이 되겠네요. 50A. 이게 50A라는 거죠. IF는 100옴분의 200이니까 계좌 전류는 2A가 됩니다. 요게 2A예요. 2A. 단위에다가 대괄호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대괄호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기전력은 이는 발전기라 그랬죠. 발전기는 단자전보다 크죠. 그리고 IARA입니다. 여기서 200을 넣고 더하기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기자 전류. 이 전기자 전류는 여기 이 점에서 구분된 거니까 50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52A가 되죠. 그래서 52A에다가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1ohm이니까요. 0.1을 곱하게 되면 205.2 볼트가 됩니다. 유기기 전력이요. 무부하 단자 전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200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 2.6%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전압 변동률은 1에서 3%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2번 볼게요. 직류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 뭐냐? 외부가 포인트예요. 외부가 뭐겠어요? 바깥에서 우리가 잴 수 있는 거 뭐예요? 요거죠. 부하전류와 단자전압. 1번 같은 경우는 계자전류와 단자전압 간의 관계는 우리는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권발전기에서 우리 외부 특성 곡선에서는 우리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에서 이 기울기가 계자 저항선을 나타냅니다. X축이 부하전류, Y축이 단자전압입니다. 이때의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는 저항, 계자 저항선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특성 곡선을 가지고 계자 저항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